7월 23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홍입니다. 토요 경마는 의외로 약간 혼돈도가 있습니다. 매번 혼돈도는 있지만 충막감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 많은 기수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의외로 그 부산에 내려가지 않는 김용근 기수나 장추열 기수 이런 기수들이 조금 선전해 보일 것으로 보이고, 또 김옥성 기수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도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김옥성 기수가 정지가 풀려가지고 요즘 완전히 말 타는 게 완전히 타이트해졌어요. 이런 거 보셔야 되고, 경마장의 소식은 상금체가 조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1년 단위로 딱 상금체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일단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교사의 상금의 프로테이지가 약간 떨어지고 기수의 프로테이지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랙라이더가 1분기, 2분기에 상금을 좀 많이 가져갔는데 이 부분을 상금 쪽에서 조금 따와가지고, 그러니까 조교료 있지 않습니까? 조교료. 요거에 마필 유탁 관리비에서 가져온 부분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랙라이들은 급여가 조금 더 다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하주 기수까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운될 수밖에 없고요. 부상 소식은 없습니다. 딱히 뭐 기수들이 지금 뭐 부상을 당하는 기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모든 기수들이 총력을 다해줄 것으로 보이고, 또 오수철 기수와 이상교 기수가 신인 기수들이 토요경마에서 한 마리씩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마장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안말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말 경주 편성이라서 그런지 주행검사 때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말들은 없습니다. 그냥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 근데 막상 안말들 보시면 알겠지만 추입형의 마필들은 별로 없어요.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마필들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7번만 한강비죽이 되겠습니다. 일단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요거 박현우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하는데 약 추진하고 마지막에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여유도 일단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일단 단점으로 따지면은 마필 자체가 430kg짜리 430kg짜리 마체가 약간 작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스타트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구 자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그렇게 빠른 말들은 없어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필은. 근데 이제 데뷔 전에 모래를 안 맞아봤다는 게 약간 단점이고요. 6월 26일부터 골마겸으로 10번의 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메타 경주는 솔직히 말해서 골마겸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데뷔 전에 앞에만 가면 무조건 돌 수 있어요. 근데 7번만 한강뮤직 외곽 게이트에 모래를 안 맞아봤다는 거. 근데 최고 인기마입니다. 저는 1번만 울트라삭스를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경매가 3,500만원짜리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약간의 출발에 방해를 받으면서 중속에서 체준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안쪽 2번 게이트의 기본 스타트 능력, 또 활동적인 기대치, 2번만 울트라삭스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4번만 매직 콘서트도 7번만 한강뮤직하고 같이 주행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4번만 매직 콘서트 역시 주행검사 때 보니까는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일단 무빙식으로 날라왔던 마필입니다. 그래도 끝걸음은 일단 괜찮았는데 얘도 일단 모래를 안 맞아봤다는 약간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7번이 선행을 장악하고 안쪽에서 2번이 따라붙고 4번이 가고, 아니면 2번이 울트라막스가 선행을 가고 4번과 7번이 따라가고, 요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6번마 반도 희망이 되겠습니다. 스타트의 중석, 일단 모래를 맞았을 때 얼마만큼 올라오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았을 때 그대로 레이스로 흐르냐, 모래를 맞고 추진했을 때 반응해가지고 사정과까지 붙으냐, 요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6번마 반도 희망은 그대로 일단 전개를 했어요. 근데 막판 추입은 좀 했고요.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외산 2등급 말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걸음걸이가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교만 배우면은 반도희망이 그냥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이마피를 반도희망을 박태종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한 겁니다.
최근 박태종 기수가 좀 말타는 게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없어요. 막 적극적으로 좀 타주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지금 멋진 왕자는 지금 병합죽을 하는 겁니다. 약간 비가 와서 그런지 구보로 좀 돌리고 채찍을 때리면서 외산 2등급. 요 정도 따라붙었다면 최근 6등급에 있는 말들 중에 가장 조교가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정도 따라붙으면은 금요일 조교 때도 이상이 없었다는 게 장점이에요. 터진다면 6번마 반도 이망을 일단 봐야 됩니다. 일단 가장 안정적인 마피는 2번마 울트라삭스로 보고 있고요. 안쪽 게이트 4번, 6번, 7번 요 정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제우시대 같은 경우는 주행금 사태 내측으로 좀 많이 기대더라고요. 왼쪽 채찍을 때렸을 때는 괜찮은데 너무 기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1경주는 2번을 가장 세게 보고 4번, 6번, 7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첫 번째 승부처를 잡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10만 경주는 최근 들어서 제가 승부처를 안 잡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은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 편성이라서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일단 불안한 인기마도 있고요. 안정적인 충막감도 있고 여기서는 뭐 와야 되는 마필도 있습니다. 일단 5번마 백두머짱이가 되겠는데 여기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저는 요거 충막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뭐 해가지고 추진해서 선행을 갔는데 안쪽에 1번, 2번, 4번도 스타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5번이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말인데 꼬리에 약간 힘이 들어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말들은 선행을 가지 못하면은 아예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마 백두머짱이를 축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나머지 마필 8마리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말 중에 충막감을 잡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5번마 백두머짱이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안정적인 충막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축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고요. 완전히 신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육성 목장에서 준비 잘한 마필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경주는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등급의 중급 이하의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 10번마 페인에서 치게 되겠습니다. 10번과 11번이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대서 선행형 마필이거든요. 근데 11번마 유로 특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뛰고 개인 대회에 발생했어요. 개인 대회에 발생하다 보니까 조교 자체를 아예 못했어요. 아예 뭐 수영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 대회 있는 말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외곽의 선행을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조교가 세면은 볼 수 있는 마필이지만 조교 자체도 그렇게 강하게 시행하지 못했고요. 그 반면 10번마 PNS싱은 컨디션은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번에 라스트 자체가 좀 평범했던 부분이 있는데 김동수 기수가 지난번에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한 발을 봤거든요. 그 한 발에서 의외로 잘 뛰었던 마필이 PNS싱이에요. 김동수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29조 마방의 마필들도 한 번씩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힘은 꽉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편하게 선행을 가지 못했는데 요번에는 외곽에서 편하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선행으로 가면 힘한 배에 딱 들어가면은 한 방 딱 쓸 수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요거 봐야 됩니다. 외곽에는 10번 봐야 되고요. 2번마 위즈업이 되겠습니다.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푹 쉬었다 와서 그런지 이번에 조교를 강도를 올렸는데 의외로 끈끈하게 올라왔어요.
또 안쪽 2번 게이트에서 뭐 3선, 4선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고 지금까지 일단 두 번의 경주에서 주행검사에서 다 모래를 맞아왔던 마필입니다. 경매가 6,500만원짜리 매니페이 자마입니다. 구절 쪽에 염자가 생겨가지고 약간 계속적으로 불어냈지만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 좋았다. 송재철이 외곽 게이트가 아닌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3선, 4선까지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1번마 동방사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래를 안 맞아봤고 지난번에 모래를 맞으면서 유승환 기수가 따라가는 전기를 해서 마지막 끝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우 1200m 경유 때 이번 경유 1분 16초 때만 뛰면 됩니다. 1번과 동방사기 같은 경우는 수영 조교와 김옥성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얘도 일단 조교 때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봐야 돼요. 1번, 2번 봐야 되고 외곽이 10번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인기만 1번, 2번, 10번은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8번마 차이명보이가 되겠습니다. 마체가 작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박태종 기수가 일단 정말 조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13초 8이라면 5월 1일 경주처럼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모래도 맞아봤고 거리 1200m 적정거리 왔고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다. 1번, 8번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2번, 10번 1번, 2번, 10번을 세게 보고 그 다음에 8번마 차밍 보이는 배당 마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대로는 2번마 위지업이 그래도 공백은 있지만 조교를 워낙에 열심히 했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진짜 부진만 경주 편성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맞춰먹었던 1번마 동서여걸 요거 3차가 왔는데 지난번에 안쪽으로 뚫면서 마지막에 거의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 레코드의 금성환이 한 방을 때려들었던 마필이잖아요. 마체가 작은 단점 때문에 조교의 강도를 계속적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동서여걸은 예전에 한 6전 7전 뛰었을 때 저의 맞고를 한번 깬 적이 있어요. 요게 이제 마차가 작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기하면 안 되는 마필이었는데 그때 따라가는 전기를 한번 취입을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일본만 동서여걸은 요거는 가전은 가야 됩니다. 워낙에 오늘 1번 게이트고 안쪽에 갇혔고 그렇다고 얘가 선행형 마필이 아니에요. 취입도 예전에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3착을 했다는 전제하에 또 안 보지만은 안 볼 수 없는 마필입니다. 거리 자체가 또 1200m로 거리가 줄어들었어요. 2번마 드림노즈 같은 경우는 내측으로 기대고 3번마 헬로키는 아직 아니고 4번도 주행 신부사 재검을 받고 지정받고 지금 나오는 마필이고요. 5번마 로스트원은 전개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최적의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도 조교 자체가 강한 조교를 하지 못하고 나오고 있어요. 워낙에 PNS 홈즈 마방의 마필들은 뛰고 나서 바로 목장으로 가서 그 안선호 전직 기수가 만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교가 그렇게 또 약한 센 말은 아니야. 6번마 매직 로카신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확인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계속 21kg 빠졌다, 7kg 물었다, 마이너스 11kg 또 빠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440kg 직전 경주의 체중이 적정 체중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선행을 간다는 거. 그러니까 강한 주교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병합 주교를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병합 주교를 열심히 하면서 많이 끌어올렸고요. 8번마 라모아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2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는데 지난번에 그냥 2점 연배 정배당을 지켰습니다. 근데 야 지난번에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는 그래도 6등급에서는 되겠구나. 6등급에서 어느 편성에도 올라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6번이 선행을 가고 1번이 가고 그 다음에 8번이 붙는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459kg 이 체중만 맞추고 나온다면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8번이 가장 센 말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8번을 놓고 1번, 5번 정도 1번, 6번 정도 5번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1번, 6번 정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골드 썬더는 배당 마필입니다. 요거 의외로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요. 지금 승급자리 맞으면서 지금 3번의 경주도 아예 바닥을 쳤습니다. 워낙에 마체 자체가 작다 보니까는 전개적으로 좀 안쪽에서 좀 최적의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발 빠른 말들이 5번과 2번과 외곽에 10번을 빼놓고는 빠른 말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1번마 골드 썬더가 스타트가 늦냐? 또 그렇게 늦는 마필은 아닙니다. 최근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아예 없지만은 이번 경주 조교도 잘 해놨고 장출 기세 52.5 나면 한번 해볼만 해요.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만 원더풀 오만 같은 거 마필도 이동화 기수에서 지금 김용근 기수로 일단 기수가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김용근 기수는 농땡이 기지를 잘 잡는 기수잖아요. 이동국 트랙라이더가 요걸 만지고 나오는데 얘도 일단 3선 4선까지는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게 508kg가 체중이 나갔는데 여기서 체중이 더 불면 안 됩니다. 좀 빠져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비치 대륙 그렇게 강한 마필들이 아닌데 비치 대륙한테 2분의 1맛이 질 뻔했어요. 이번에 편성 잘 맞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만 온도풀 5만도 일단 봐야 되고 일단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5번마 피크레이즈가 되겠습니다. 5월 29일 날은 선행을 가지 않고 선의권에 붙어가지고 올라오니까 야, 역시 말이 돼 있는구나 만들어져 있구나 생각이 들었단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가다 보니까는 그 끝걸음에서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그 전처럼 5월 29일처럼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외곽을 둬가지고 올라오면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12번 게이트다 보니까 송재철 기수가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고 외곽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송재철 기수의 특징이죠. 송재철 기수가 매번 그 올라오는 마필들을 잘 컨트롤 하지 못해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을. 근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5번이 가장 빠르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2번만 원더풀 5번도 빠르지만은 5번만 피크 크레이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중속이 빠른 마필이에요. 얘는 저기 활동적인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잖아요. 여기서 놀말은 아닌데 이스티에트의 동생이거든요. 여기서 놀말은 아닌데 이번에는 일단 컨디션 자체는 괜찮아요. 10번마 챔피언 가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4코너까지 힘만 배를 정말 잘하고 탔던 마필입니다. 체중도 지난번에 증가를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죠. 계속적으로 10번마 챔피언 가문이 체중이 계속적으로 빠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6월 18일날 18주 박대웅 기사 마방에서 마지막으로 뛰는 경주였어요. 그때 뛰는 모습을 보니까 따라가도 다시 채찍을 때리니까 올라오네? 걸음걸이가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18조 마방으로 일단 박대웅 조교사님 마방의 말들이 좀 많이 옮겼습니다. 거의 뭐 10마리 이상, 15마리 이상 옮겼는데 이 챔피언 가문 마필 자체가 이번에는 가능해요. 1번과 5번을 빼놓고는 빠른 말들이 없어. 그 다음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5번과 2번을 보내놓고 3선, 4선까지 딱 붙으면은 한번 라스트 한번 때려볼만 합니다. 거리도 1300m도 줄였고 상대도 올라왔고 10번마 챔피언 가문 요거까지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5번, 10번 이 마필 중에 10번마 챔피언 가문 마방 이적 후 살아났고 이동화 기수의 기승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두 번째 승부 경주로 잡고 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두 번째 승부 경주인데 여기는 충만감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3번만 희망 챔프 상태 여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고 최용건 조교사 마방의 히든카드죠. 정정희 기수가 타는데 정정희 기수가 지금까지 두 번의 경주 탔을 때 보면 약간 농땡이 기지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가 타고 농땡이 기지를 잡고 올라오는 걸음이었고요. 상태 많이 짱짱해져 있던 모습이고요. 4번마 피니스 찬스가 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하고 스타트와 중속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스타트 중속이 늦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경주도지사배 요런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지용철 조교사 은퇴 경주에서는 김태희 기수가 탔을 때는 잡고 10번 게이트 따라가는 전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 워낙에 그 레이스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거의 그냥 잡고서 전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임교원 기수, 농땡이 기지를 잡을 수 있는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배당 마필로 소개해드리겠고요. 7번은 옥천 최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맞으면서 간신히 2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5번은 아라챔프하고 7번은 옥천 최강. 지난번에 같이 뛰면서 1등과 2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옥천 최강은 안쪽에 지난번에 최적의 전개를 했어요.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타는데 상태는 이상이 없고요. 9번은 플래시 던더 역시 선행으로 전개하면서 좀 더 뛰었던 마필이죠. 이번에 외곽 게이트의 송재철이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요거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마필들은 안쪽에 2번만 걸작하고 뭐 드림도 4번만 PNS 찬스하고 좀 같이 출전하고 있는 일단 괜찮고요. 외곽이 10번만 빅트빅도 괜찮아요. 이런 마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 제가 승부처를 잡고 가는 경주는 뭐냐면 워낙에 혼전도가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3번마 희망챔프 4번마 PNS 찬스 여기에 7번 옥천 최강 여기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라스트 올라오는 6번마 야무진 백장까지 요것도 봐야 되고요. 외곽에서 선행으로 전개하는 9번마 플레이스 언더 요것까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안정적인 충막감을 잡고 박송이가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급전에 맞아있는 말들이 의외로 인기권에 많이 팔립니다. 근데 승급전에 맞아있는 말들은 얼마만큼 평성을 맞아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편성에 맞게끔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1700m 뛰었던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1700m 뛰어왔다가 거리 자체를 1400m로 줄여서 출전하는 마필들이 여기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 힘의 부족한 마필들이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어요. 일단 안쪽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터지는 경기 편성으로 판단돼요. 일단 안쪽에 이번만 해피드림이 되겠습니다. 1700m, 1700m 이번의 경기도 아예 바닥을 쳤죠. 왜 그러냐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너 4개에서 추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번 경주 역시 1700m가 아닌 1400m예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이번만 해피드림, 이번 경주는 일단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배당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의외로 좀 덜 팔리고 있는데 괜찮고요. 4번와 베스트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00m에서 지난번에 8번 게이트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아예 바닥을 쳤던 마필입니다. 근데 얘도 1400m에서의 경주에서는 1분 27초 따위의 타임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컨디션 끌어올리면서 상위급 마필들 국내산 3등급 럭키재산이라는 마필하고 좀 병합적으로 합니다. 그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지금 토요일에 10경주 나올 거거든요.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배당의 메리트는 2번과 4번입니다. 저는 일단은 안쪽에 있는 2번을 좀 더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이고 현장 컨디션이 좋으면 4번도 한번 놓고 때려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니까. 6번마 더리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빅토르 기수가 안쪽에서 따라가는 중에서 취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걸음이 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 1400m이기 때문에 생각이 필요하고요. 7번만 떠오르다 역시 활동적인 기대치는 여기서는 가장 높은 마필이죠. 마지막에 추입을 상당히 잘해줬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체중이 증가하면서도 잘 뛰어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체중의 체크도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외곽에 있는 11번은 키노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1400m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우 편성입니다. 선행은 갈 수 있는데 약간은 무리를 해야 돼요. 부담량이 역시 3kg가 올라갔고 일단 선행형 마필들은 컨디션 유지만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11번만 키노 베스트도 일단 봐야 돼요. 요거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배당의 메리트는 2번만 해피드림 4번만 베스트홈을 봐야 되는 마필이고 인기마 중에는 7번만 떠오르다 외곽의 11번만 퀸오버 베스트 요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공개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사바마 PNS 로키가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경기도지사배, 누나스테이스,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 최근 일반 경주는 다 뛰어봤던 마필, 대상 경주 다 뛰어봤던 마필이죠. 뭐 장거리 경험도 있고 1600, 1400m 경험도 있고 일단은 가장 좋아 보여요. 일단은 뭐 2조 마방에서 일단 이적하고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발주 연습도 했고요. 9번마 원더케이는 모래를 피하면서 지난번에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것도 일단 괜찮아요. 야, 이번에 1400m 거리가 늘었지만은 스타트 능력은 9번하고 4번이 가장 빨라요. 김동수 기수하고 이동화 기수는 그렇게 스타트에서 싸우는 기수는 아니거든요. 막 경합을 하는 기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선에서 4번과 9번이 그냥 앞선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으로 판단되고요. 5번과 태양타고는 지난번에 제가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놓고 때렸는데 세네온을 보지 못하면서 저거 1174배짜리를 놓쳤던 게 한판인데 1400m의 승급전은 한번 생각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번만 누비강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앞선에 붙어야 하는 세력의 마필입니다. 일요일날 약간 병합을 하고 나오는데 상태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 다음에 6번만 부스터 로켓도 괜찮고요. 지금 일단은 지난번에 추입을 했는데 주로 빠르기가 5였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1분 20초 7이었습니다.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갈게요. 일단 4번, 6번, 9번 4번, 6번, 9번 요 세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집중해서 현장에서 말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조교 때에 딱히 능력을 드러냈던 말들이 없었어요. 조교 때 느낌이 왔던 말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 체크하시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4번마 PNS 럭키, 6번마 피스톨 로켓, 외곽의 9번마 온더케이 이 3두의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킹카모르와 6번마 두손장군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1번마 킹카모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타트 능력이 옳게 좋아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서인석 조교사가 이번에 이걸 조교를 하는데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조교를 하는데 구보량을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일단 컨디션을 점검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래를 피하면서 약간 제어를 하는데 예민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눈부신 안센을 보내놓고 산의 외곽에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갈아엎어서 타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1번만 킹카모르가 선행을 가지 못하고 모래를 맞아버렸을 때는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6번과 두선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일단 불고 계속적으로 체중이 불고 나오고 있습니다. 플러스 7kg, 플러스 8kg, 플러스 1kg. 워낙에 몸뚱이가 무겁다 보니까 강하게 뭐라 그럴까 라스트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이번에 6번과 두선장군 같은 경우는 57의 부담량 올라갔지만 편성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근데 조교는 일단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3번씩이나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컨디션은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중 체크 요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강하게 보는 마필은 2번만 만석지기가 되겠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지난주부터 이 마필을 만지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만석지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박토지영 기수가 전담으로 기승했던 마필이고 이 마필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을 때 상당히 끈기 있게 뛰어줬던 마필입니다.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도 엄청나게 뛰었던 마필이고 1700m의 1분 50초 때까지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1800m의 거리인데 1800m에 예전에 1분 54초까지 뛰었던 기록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1분 58초도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김옥성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가장 심도 있게 조교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이번 만석직이에요. 조교의 강도는 필요 없습니다. 선행형 마필들은 컨디션 점검만 하고 나오면 돼요. 이번 만석직이 일단 봐야 되고요. 4번만 장상골드가 되겠습니다. 얘도 일단 52, 53 계속적으로 일단 모래를 맞으면서 정말 안 뛰었던 마필이죠. 정말 기본적인 혈통적인 기대치는 가장 높은 마필인데
막상 실전만 되면 모래를 맞으면 말이 막 풀빵이 되었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7마리의 경주 편성입니다. 무빙을 뗄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4번마 장상골드는 배당의 메리트로 가져가야 되고요. 7번마 제이스 군주를 여기서는 삭제할 수 있는 마필이죠. 가장 뭐 별거 없는 마필이고 5번마 히든 돌풍도 연속 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편성 자체가 좀 맞아야 됩니다. 얘도 일단 모래를 피해서 전개하는 마필이에요. 일단 3번하고 위너블들도 스타트 능력이 빠르거든요. 근데 위너블루가 이번에 망사 눈가면을 빼고 망사 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어요. 약간의 이제 장구의 변화를 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안쪽에 이번 봐 만석지가 김옥성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2번이 선행을 갔을 때는 3번의 마필의 상태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저는 이번 구경주는 2번마 만석지기 얘를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보는 말들은 6번마 두손장군 4번마 장상골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경주입니다. 공개산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마지막 승부 경주로 잡고 들어갑니다. 최근 마지막 경주에도 중요성이 또 있잖아요. 무조건 마지막 경주는 이겨야지만 일요 경마를 일단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7번마 드림노크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금까지 드림노크가 뛰는 모습을 보십시오. 상당히 잘 뛰어줬습니다. 엄청나게 뛰어줬어요. 근데 두 번의 경주 다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7번 게이트입니다. 말은 직전 경주보다 조금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인데 상대들도 강해졌고 근데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모래를 맞으면 말이 안 뛰어요. 근데 이번에 안쪽에 1번만 라이드 토키 2번만 바이스로이 3번만 제다이 4번만 돼지 여인까지 워낙에 안쪽에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선행을 가려면 중속에서 엄청나게 치고 가서 힘 소진을 해야 돼요. 머리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고요. 2번만 7번만 드림 놓고는 충막감을 놓고 때리면 안 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아무리 잘 뛰었지만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고 2번만 바이스로이 같은 경우도 망사 눈가면을 빼고 이번에 망사 눈가면을 시청합니다. 그러니까 망사 가면을 빼고 망사 눈가면을 시청하고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스타트에서 무리하게 약간 선행식으로 전개했는데 거의 뭐 다 와서 졌습니다. 다 와서 졌어요. 근데 여기에 또다시 선행으로 가려면 이번에도 힘소진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힘소진을 많이 해야 되면 7번과 2번이 힘소진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말들 갖고 해야 되겠죠. 복병말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났고요. 완전히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렸는데 아예 바닥을 치더라고.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좋아졌고 뭐 전개적으로 이점도 있고 뭐 인기마보다는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 불안한 인기말들보다는 살아나 있는 복병말을 놓고 때리는 게 정답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말을 놓고 한번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송이가 2경주, 6경주, 10경주를 승부처로 잡고 들어가겠고 제주도는 현장에서 한번 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송이 현장에서 확실한 모습, 좋은 모습,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